월요일은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네, 박창환 장하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그 장관 인사 문제 한번 먼저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결국에 이제 어제 늦은 오후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수님 이거는 강선우 후보자는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위한 어떤 희생양으로 이진숙 후보자를 봐야 되나요? 사실 희생양이라기보다는 야당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진숙, 강선우 이 두 사람만은 안 된다. 이런 기류가 굉장히 강했죠. 예. 지난 토요일 날 이 여야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요. 이 비공개 회동이 잡히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낙마가 되겠구나. 그럼 누가 낙마될까? 사실 이게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진숙 후보자, 일단 한 명의 낙마, 한 명의 임명 강행, 이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자면, 네. 야당의 요구는 일부 수용하면서, 국정 운영의 어떤 타격은 최소화하겠다. 어떤 그 명분과 실리에 절충을 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예. 일단 이진숙 후보자가 낙마된 결정적인 계기는, 자녀 조기, 불법 조기 유학, 이런 의혹들도 있지만,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교육 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은 도덕적인 논란이야 사람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AI 디지털 교과서, 또 유치원과 교육의 통합, 유보 통합, 또 사교육 비절감 문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 이런 질의들이 나왔을 때 최소한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척척 나왔어야 됐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좀, 능력의 문제, 이게 이제 제기가 됐어요. 예. 이게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정부를 표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감점 요인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반면에 이제 강선우 후보자, 국민의 감정의 선을 건드렸다, 이런 평가를 여당 내부에서조차 나왔고, 또 민주당의 보좌진조차 임명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이제 고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맨 처음에 5년 동안 보좌진을 갖다가 46번이나 교체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제 논란이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교체된 보좌진은 27명에 불과했고, 그리고 20년, 23년 이 기간 동안에 실제 면직자가 23명이었는데, 당시 국회의원들의 평균이 몇 명이냐? 23.9명이라는 겁니다. 결국 국회의원 138명이 강선우 후보자보다 보좌진을 더 자주 교체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게 결국은 대통령으로서는 이진숙, 강선우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된다면 그나마 이진숙보다는 강선우를 살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판단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현역 의원을 낙마시키면 다음에 이 총선 때 강선우 의원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사실은 민주당으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은 현역 불패의 그 가장 큰 이제 배경이거든요. 예. 본인들도 나중에 장관 누가 될지 모르는데 현역 의원이 낙마된다?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강선우 후보자가 살아남기는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대통령에게 쏟아질 부담이 있을 거고요. 또 새로운 만약에 폭로가 이어진다면 예. 강선우 후보자가 결국에는 낙마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겠다. 여당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또 야당에서는 국민에 대한 갑질 선포다. 추가적인 폭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이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폭로가 나온다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은 남았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교수님께 제가 무슨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강선우 후보자는 살려두는 거. 저는 이진숙 후보자나 강선우 후보자나 둘 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둘 중에 한 명은 최소한 낙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봤었고요. 뭐 그중에 이제 누가 될 거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강선 후보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도 여론은 차갑습니다. 특히나 뭐 전교조라든지 또 민노당이라든지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해온 지지단체들조차도 이 강선 후보자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론을 갖다가 뒤집으려면 추가적인 폭로 나오면 안 되고요. 또 강선 후보자가 본인이 도덕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가부의 쟁점 현안에 대해서 일을 잘할 수 있다. 이거를 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점이 앞으로 이제 이 강선 후보자나 이재명 정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남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어떻게 좀 정치적 후폭풍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야당에서는 가만 안 있겠다 이런 반응이에요. 당장 어제 전당대회 출마,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당의 그런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쏟아냈거든요. 뭐 오만과 독선이다 이렇게 쏟아냈는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뭐 굉장히 이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가 이제 더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공세 굉장히 거셀 거고요. 여권을 지지하는 아까 뭐 전교조 얘기도 했고 민주당 얘기도 했고 민주당 보좌진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좀 상처를 입은 거예요. 대통령이 사실은 강선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서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에 고심을 좀 알아달라.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런 사람을 장관에 앉혀야 되냐라고 하는 뭐 지지층 일부의 그런 어떤 상처 이런 게 있을 텐데 뭐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다시 반복되면은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권 내부에서도 이 사태 그냥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강선 후보자를 살리려면 아마도 또 다른 예를 들어 논란이 터진 후보자가 나왔다. 그랬을 때는 그때는 살리기 어렵죠. 이거 아마 알고 이번에 강행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자꾸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강선우 후보자를 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야 이거는 너무 좀 자기 사람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까 그러시잖아요. 이제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 부족이 좀 결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네. 아니 근데 여가부 특성상 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는 이 부처의 수장인데 과연 보좌진에 대한 갑질을 해왔던 강선우 후보자가 과연 여성에 대한 정책을 잘 만들고 또 여성을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지금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 이제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된 거죠. 특히나 이제 민주당의 보좌진들이 자괴감이 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임명은 반대를 했는데. 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장이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갑질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만약에 갑질 문제가 나오면은 어떡할 거냐. 특히나 야당의 사령탑도 뭐 당직자를 폭행해서 소위 말해서 탈당했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모모등계가 뭐 겨모등계 탓하는 격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정치권 전반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이나마 이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면이 있어요. 만연돼 있다. 예. 네, 만연돼 있는 면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인사 기준의 선으로 놓게 되면 사실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이 많지가 않게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사실 뭐 우리가 과거에 검찰이 검사들 뭐 징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이 제머리 못 깎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유,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솔직히 좀 화가 납니다. 예. 네, 좀 뭐 부족한 인사 맞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게끔 이렇게 종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지명 철회를 했거든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라고 봐요. 내가 잘못했다? 얘기했지만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가 논란이 됐지만 이게 다른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예.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자진 사퇴를 할 경우에 그럼 화살이 다른 후보자에게 또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일주일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자진 사퇴보다는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 야당 원내대표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뭔가 사퇴를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하고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라고 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싶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그래야지 한 명이 사퇴하더라도 거기에 다른 후보자를 살릴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그런 전략적 고민이 이 안에는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안철수 의원과 회동도 하고 또 유승민 전 의원과도 이번 달 초에 또 극비리에 또 만났다고 해요. 네. 아니, 일련의 이런 움직임, 뭐 일각에서는 반극우 연대 구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거 좀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안철수 의원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 회동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사실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또 전한길 씨가 이제 입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 출당하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안은 완전히 윤희숙 전 의원의 표현대로 하면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런 한마디로 혁신안이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이렇게 계속 이어질 경우 전당대회에서 소위 대거 소위 구구 세력이 입당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당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려가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소위 쇄신, 혁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위기감을 굉장히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 위기감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제 대응할 건지 그 시작의 단초가 한동훈 안철수 회동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보수 연대 또 이제 반구구 연대, 쇄신 연대 이런 모양새를 띠기는 하는데 예. 문제는 이게 전당대회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마저도 이런 어떤 쇄신의 움직임이 당원들의 큰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이 쇄신을 주장하시는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아니 그러면 교수님, 그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면 결국에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안철수, 유승민 전 의원 만나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 이런 건가요? 일단은 지금 주변에서는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보다는 출마를 안 하는 쪽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나와서 득될 게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나와서 지금 여러 가지 특검으로부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방어를 하자니 과거에 본인이 했던 얘기와 대치가 될 거고 예. 그럼 정치적 이미지가 소위 말해서 내란 동조 세력 이렇게 또 가버릴 거 아닙니까? 예. 또 그렇다고 옹호를 하자니 괜찮다고 놔두자니 그때는 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듣게 될 거고요. 예.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서 또 지게 된다면 또 대패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과연 보수 정당 내에서 소위 차기 대권 또는 당권으로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 이런 현실론들이 때문에 전당대회 출마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훨씬 많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아까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승민 전 원내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 또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의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전당대회의 구심점이 될 거냐 예. 또는 된다면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당내에 이런 어떤 극우로 흘러가는 흐름을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기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밀어주는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이 굉장히 낮을 거고 이 흐름을 막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갈라서는 문제도 어. 아마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아, 그렇군요. 저 그 교수님, 그 아까 전한길 씨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전한길 씨가 최근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어제 그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또 전한길 씨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 전한길 씨의 역할은 뭐가 될까요? 이제 직접 당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뭐 직접 출마는 쉽지 않아 보여요. 어. 일단 뭐 당 내에서도 전한길 씨가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책임당원이 돼야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 출마를 할 수 그 있는데. 몇 개월 동안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회비를. 네, 일종의 이제 권리당원 비슷한 건데 예. 이런 책임당원을 할 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전당대회가 날짜가 잡혔는데 근데 그런 점에서 절차적으로 아마 출마는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예. 결국은 킹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고 이런 그 전한길 씨라고 하는 상징성 그 뒤에 소위 태극기 부대 보수 우파의 어떤 그 대거 입당이 가시화되니까 김문수 후보가 공식적으로 사실은 친윤 쪽에서도 김문수 후보를 껄끄러운 면이 있거든요. 예. 본인이 자기들이 쫓아내려고 했던 후보인데 이 사람과 손잡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는데 전한길 씨의 입당과 극우 보수의 어떤 그 당내 유입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는 조금 편안하게 당대표 후보로 나서는 그런 면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얘기도 여쭤봐야 되는데 그거 다음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